확률과 통계 페이지 142 10 통계적 추정 시작해 볼게요. 자, 모평균과 표본평균, 모집단과 표본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 통계조사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전수조사가 있고요. 표본조사가 있는데 전수조사를 한다라는 거는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인구 주택 총조사라는 게 있어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 굉장히 많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밖에 못 합니다. 또 선거철이 되면 수많은 여론조사를 하게 돼요. 얘네들. 그런 조사들을 모두 다 통계조사라고 합니다. 전수조사, 표본조사 두 가지가 있는데 인구주택 총조사처럼 한 집단 전체를 빠짐없이 조사하는 것, 이것을 보고 전수조사라 얘기하고, 여론조사처럼 뭐 10대 몇 명, 뭐 20대 몇 명, 30대 몇 명, 40대 몇 명, 연령별로 몇 명씩 이렇게 특정 집단에서 몇 명씩만 뽑아가지고 일부만 추출해서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자, 모집단과 표본, 모집단이라는 건 조사 대상이 되는 자료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 국민, 이게 모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뭐 30대 뭐 몇 명, 40대 몇 명, 50대 몇 명 이렇게 뽑은 집단을 가지고 표본이라고 합니다. 그 표본에 예를 들어서 30대 5,000명, 40대 5,000명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 자료의 수를 보고 표본의 크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모집단, 표본, 표본의 크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두셔야 하고요. 자,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도 뽑아낸 그 표본 조사를 해가지고도 정확하게 추측을 하기 위해서는 표본을 잘 추출해야 돼요. 그래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게 표본을 잘 추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표본 추출 방법 중에 임의 추출. 자, 임의 추출이란 무엇인가? 표본을 추출할 때 특별한 편견 없이 모든 자료가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하는 것을 임의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 추출된 표본을 임의 표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있습니다. 복원 추출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때 주머니 안에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4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꺼낸 공 하나를 확인하고 다시 넣으면 얘는 복원시키는 거니까 원래대로 돌려주는 거니까 바구니 그 주머니 안에 개수를 원래대로 복원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꺼냈어. 에이 흰 공이네. 그리고 내가 주머니에 쓱 넣어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원래가 7개가 있었는데 내가 하나 쓱 가져갔기 때문에 전체 개수가 6개로 줄어들겠죠. 이렇게 쓱 가져가 버려서 원래 숫자가 유지되지 않는 것, 이것을 비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두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표본 평균의 분포. 자, 모집단, 그죠? 원래 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표본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다라고 하고 x에다 바 하나 붙여서 x바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 평균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모평균과 표본 평균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어떻게 구한 거냐? 모평균은 원래대로 전체의 평균, 전체의 분산, 전체의 표준 편차를 이렇게 모평균, 모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그냥 기존대로 m 시그마의 제곱 시그마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죠. 근데 그 모 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을 구합니다. 전체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얘를 그 집단을 뽑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고등학생, 우리나라 뭐 고등학생의 평균, 남학생의 평균 체중 이런 거를 뽑을 때, 그죠? 뭐 경북고등학교에서도 뽑고, 인창고에서도 뽑고, 대신고에서도 뽑고, 대성고에서도 뽑고, 뭐 충암고에서도 뽑고 이런 식으로 각 학교별로 뭐 100명씩 뽑는다.
라고 하면 크기가 100인 표본을 뭐 x1, x2, xn, n개 이렇게 이미 추출한 크기 n인 표본을 이렇게 여러 개를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 그 경북고에 있는 애들의 평균, 인창고의 평균, 뭐 대신고의 평균, 대성고의 평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각각 학교들의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평균 낸 것들을 가지고 또다시 평균을 구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x1부터 n까지의 전부를 다 더합니다. 항이 예를 들면 뭐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곱하기가 아니고 내가 예를 들면 뭐 경북고등학교, 인창고등학교, 대신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 충암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먼저 덧셈을 합니다. 5개를. 다시 써볼게요. 여기 자리가 좀 복잡하니까. 자, 이렇게 5개를 어떻게 쓴다? 경북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 대신고등학교, 인창고등학교, 충암고등학교의 남자애들 100명씩을 뽑아가지고 얘네들을 다 더해요. 얘네들의 평균을 다 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 5개 학교를 더했으니까 5개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경북고등학교에서 100명을 뽑아가지고 이게 이 100명의 평균을 내봤더니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몸무게의 평균이다 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굉장히 무리가 있겠죠. 그죠? 왜냐면 얘네 경북고등학교에는요 운동부 막 이런 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충암고등학교 애들을 100명 뽑았는데 그 중에 하필 막 씨름부 애들이 막 20명 섞여 있어. 그럼 평균 몸무게가 쑥 올라가겠죠. 그래서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몸무게다라고 하기엔 좀 다소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편견 없이 굉장히 많이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뽑는 각각 얘네들을 표본을 이렇게 추출할 때 그 표본 추출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원래 모평균에 가깝겠죠. 그래서 n개를 뽑아가지고 그 n개를 다 시그마라는 건 다 더해라. 더한 다음에 다시 n으로 나눠야지 그 평균이 나오겠죠. 얘를 표본들의 평균이다 해서 표본 평균, 말이 자꾸 꼬이는데 표본 평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끼리의 분산을 표본 분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네들 분산들의 평균을 표본 분산이라고 하고 그 얘네들끼리 표본끼리 뽑아서 만들어낸 표준 편차들의 평균을 또다시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선생님 n개를 더해서 n으로 나눴잖아요. 평균에서는요. 그런데 왜 분산 구할 때는 n-1로 나눕니까? 자, 얘는 n-1로 나눈다는 것은 실제로 원래 값에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모 분산에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편차의 제곱의 합이었기 때문에 그 모 분산과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n-1로 나눈다.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n-1로 나눠서 계산한 것뿐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는 원래 얘 표본 분산에다가 그냥 루트를 씌워주시면 되겠죠. 이미 n-1 나눈 거에다가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표본을 뽑아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전수조사를 해서 그때그때마다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본을 잘 뽑아서 걔네들끼리 평균을 구해서 쓰자라는 얘기인데 얘네들을 뽑아가지고 쓰면 얘네들의 평균은 원래 모 평균하고 같다. 거의 일치한다. 라고 보고 쓰는 거기 때문에 표본 평균의 평균은 원래 평균하고 같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요. 표본 분산은요. n개를 다 더해서 제곱해서 구했으니까 n개만큼 나눠주세요. 얘는 당연히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분산에다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이렇게 루트 n분의 이렇게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자,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그냥 이미 집단 2개를 뽑아가지고 얘를 평균을 냅니다. 자, 검정색 점들은요. 내가 임의로 2개를 뽑은 그 2개의 표본이에요. 그 표본들의 평균을 구할게요. 이 2개의 평균은 여기 핑크색 점으로 까만 점 2개의 평균은 핑크색 점으로 거기에 찍힌 겁니다.
그런데 그 핑크색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내봤더니 그 핑크색 점들의 평균은 원래 평균과 같더라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은 원래 평균하고 똑같이 그냥 쓰지만 분산은 n개들의 분산이니까 n으로 나누어주고 표준 편차 역시 루트 n으로 나누어줘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은 모 평균과 같고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은 모 분산보다는 약간 작습니다. n-1로 나눠줘서 약간 작습니다. 그래서 분산된 정도가 모집단보다 살짝 작아요. 그래서 살짝 작지만 이렇게 계산합니다. n으로 나누고 루트 n으로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얘 뭐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실제로 표본 평균하고 평균의 분산 관계를 평균과 분산 관계를 계산해 보면 살짝 원래 값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 평균 m이 자 실제로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 과정도 한번 읽어 보시고요. 모 평균 m이 모 분산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 크기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그죠? 모 평균이 m이고 모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에서 크기 n인 표본을 임의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은 모 평균과 같고 그 다음에 x바의 분산은 모 분산 원래 분산의 n분의 1배와 같았다. 그죠? 그래서 n분의 1을 곱해주는 겁니다. n개의 분산을 구한 거니까 n분의 1배와 같았다. 자, 요거를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여기 하나 더 중요하다고 써 있죠? 모 평균이 m,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 추출할 때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을 합니다. 당연히 원래 집단에서는 정규 분포 어떻게 있어요? m, 시그마의 제곱이었죠. 그런데 표본 평균에서는 n분의 1배와 같다고 했잖아요. 편차가. 그죠? 분산이. 그러니까 표본 평균 x바는 정규 분포 이렇게 따릅니다. m은 똑같아요. 그런데 시그마의 제곱을 무엇으로 나눈다? n으로 나눈다. n개의 표본을 추출했으니까 n으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래서 모 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표본의 크기 n값이 충분히 크면 항상 우리가 충분히 크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내준다고 했죠. 그거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충분히 크다고 가정했을 때 표본 평균 x바는 정규 분포 m, 시그마의 제곱 나누기 n 즉 n분의 시그마 제곱의 요거를 따릅니다. 정규 분포 얘를 따른다. 요걸 알지 못하면 문제를 풀지 못해요. 표본 평균의 분포는 얘도 정규 분포로 계산을 할 겁니다. m,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자, 그래서 여기 모 평균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모 평균이 344번 50이고 모 표준 편차가 5래요. 그러면 모 평균이 50이고 모 표준 편차가 5라는 걸 알고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 추출했대. 이미 추출했습니다.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은 a. 그럼 x바의 평균은 모 평균하고 똑같음이 알려져 있고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3분의 1이래요. 그럴 때 크기가 몇인지가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궁금하죠. 그죠? 표준 편차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가 3분의 1이래요. 어떻게 한대요? 원래 표준 편차가 5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 표본 표준 편차가 그게 3분의 1이래요. 그러면 루트 n분의 5가 3분의 1이죠. 그럼 루트 n이 15죠. 그럼 n은 얼마예요? 15의 제곱이니까 n은 225. 크기가 225인 표본이었구나 라고 풀 수 있습니다. A값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래요. 50 플러스 225. 그래서 A 플러스 225. N은 225 곱하기
얼마죠? 50이니까 275. 얘가 정답이 되겠죠. 자, 두 번째. 표준 편차가 4인, 즉 시그마가 4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어요. 복원 추출했대요. 그러니까 뭔가를 뽑으면 다시 원상복귀 확률이 계속 똑같은 복원 추출을 했다는 얘기고, 표본 평균 x의 표준 편차가 1 이하가 된대. 그러면 표본 평균은 어떻게 해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1보다 작대요. 그럴 때 n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구하면 되겠죠. 이거 4잖아요. 루트 n분의 4가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역수를 취할게요. 4분의 루트 n이 역수 취하면 부등호의 방향도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1의 역수는 여전히 그냥 1이니까요. 이렇게. 그러면 루트 n이 4보다 크거나 같고, 양변을 제곱하면 n이 16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n의 최소값은 16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2번에서는요, 그냥 표준 편차하고 표본 표준 편차와의 관계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346번 봅시다. 어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분포가 다음 표와 같대요. 크기가 5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래요. 그러면 원래 집단의 원래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을 알아야지만 표본 평균하고 표본 분산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아래 곱합니다. 1 곱하기 4분의 1, 2 곱하기 2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얘 계산하면 답이 얼마가 나옵니까? 얘 2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분산은 제평 빼기 평제. 자, 제곱의 평균 1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2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3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에서 뭘 뺍니까? 평균의 제곱, 2의 제곱을 빼줄 겁니다.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2분의 9 나오고, 거기서 4를 빼니까 2분의 8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표본 평균은 원래 평균하고 같겠죠. 그래서 표본 평균 역시 2고, 분산은 2분의 1이었지만 2분의 1을 뭘로 나눠주면 됩니까? 표본 분산은 2분의 1을 뭘로 나눠준다? 크기가 5인 표본이라고 했잖아요. 5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답은 1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1분의 5니까 10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2분의 1 나누기 5로 계산해보면 10분의 1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다 구했습니다. 자, 348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과자의 무게의 평균이 120g,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로 따른다. 그럼 평균이 120이고, 그 다음에 편차가 10이다. 그리고 25개의 표본이래요. n 값이 25입니다. 그러면 표본 평균은 똑같이 120이고,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을 뭘로 나누면 돼요? n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표본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 100 나누기 25, 4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럴 때 뭘 구하라고 돼 있어요? 확률 P. 그런데 옆에는 계산돼 있는 게 뭐예요? Z 변수에 대해서 계산이 돼 있네요. 그럼 뭐 하래요? 얘를 표준화, 평배시나 해서 표준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정규분포 얘를 따르겠습니다. 정규분포 평균, 콤마, 시그마의 제곱. 그죠? 4가 2의 제곱이니까 n은 이렇게 둘게요. 120, 2의 제곱 이렇게 둘게요. 얘도 어차피 여기 표준화를 시키면 표준 분포표에서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 확률을. 자, 그래서 평배신화를 할게요. 116 빼기 평균 나누기 시그마, 그리고 Z 변수로 변환되고, 얘도 평균 빼고 평배 시나 시그마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부터 표준화를 시키면 마이너스 2부터 얼마까지? 얘는 2.5까지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색으로 살짝 해볼게요. 마이너스 2가 요 정도다 라고 한다면 2.5는 좀 더 가서 뭐 이 정도? 여기부터 여기 사이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게 확률이 되니까요.
그럼 0부터 2까지 에다가 0부터 2.5까지 요거 두 개를 합치시면 되겠습니다. 0부터 2까지는 얼마입니까? 0부터 2까지는 0.4772. 단권손님 0.4772. 에다가 0부터 2.5까지는 0.4938. 이거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예요? 0.9710.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확률 뭐 퍼센트로 따지면 한 97% 정도 되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얘도 정규 분포로 따른다 라고 만들어 놓고, 그죠? 정규 분포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평균과 시그마가 필요하죠. 그리고 평균과 시그마를 알았으면 평 빼 시나를 해서 이렇게 표준화를 거치고, 표준화를 해야지만 옆에 있는 표에서 찾아서 우리가 읽고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350번 봅시다. 어느 노선의 고속버스들이 A 도시의 고속버스 터미널을 출발하여 B 도시의 고속터미널까지 도착하는데 걸린 소요시간은 평균이 m분이고 표준편차가 10이래요. 그럼 이 모 평균이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모 평균이 이렇고 모 표준편차가 이렇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미 추출한대요. 이미 추출해서 n대의 소요시간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합니다. 그럼 x바는 뭘 따르겠어요? m은 평균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루트 n으로 시그마를 나눠주시면 되겠죠. 루트 n분의 10의 제곱 이렇게. 그죠? 그럼 평균이 m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가 루트 n분의 10이다. 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확률 변수 x바라고 주어졌지만 이 x바도 평 빼 시나를 통해서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z변수로 바꾸고 z변수로 바꾸면 오른쪽에 있는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잘 읽어주기만 하면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평균과 시그마 형태로 표현을 해주고 평 빼 시나를 합니다. m-5 빼기 m. 얘가 원래 변수고요. 원래 변수 빼기 m 평 빼 시나. 자, 원래 변수 빼기 m 평 빼 시나 해서 z변수로 바꿨습니다. 자, 얘를 z변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여기는 m끼리 없어지고 p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5 그리고 분모에는 루트 n분의 10 z변수 이쪽에는 m 사라질 거고 루트 n분의 10분의 5. 자, 얘를 다시 계산하면 얘는 1분의 5죠. 1분의 5. 여기도 1분의 5니까 얘분의 얘. 그래서 p가 10분의 루트 5 아니 5 마이너스 5n 루트 n z변수가 이렇게 10분의 바뀌었고 10분의 플러스 5 루트 n 이렇게 되겠죠. 약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약분해서 얘를 계산하면 2분의 마이너스 루트 n부터 z변수가 플러스 2분의 루트 n까지다. 근데 그게 얼마다? 0.9544다. 그러면 절반 부분이 어떻게 돼요?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림을 미리 또 안 그려놨네요. 얘를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0일 거고, 그죠? 요 절반 부분 여기까지 0부터 2분의 루트 n까지 이 부분 0.9544 나누기 2를 해보면요 0.4772 이렇게 나옵니다. 와우. 그러면 m 0.477이 이제 우리가 외우지 않았나요? 요만큼이 0.477이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여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 얘도 0.477이 똑같겠죠. 그러니까 얘는 2고 얘는 마이너스 2겠네요.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n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2분의 루트 n이 2입니다. 루트 n이 4입니다. 그럼 n은 16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다 뭐를 하고 있어? 표준화 시키고, 표준화 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정규 분포 m, 시그마를 따른다. 그래서 평균하고 표준 편차만 가지면
수평 빼시나 표준화의 과정을 거쳐서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잘 읽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들을 다 편안하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문제수를 많이 풀지는 않았지만 개념을 확실하게 익히고 가는 게 중요하겠어요. 149페이지 357번까지 열심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